감옥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나무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이 소유자가,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H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 기준에 주택 진입로가 미확보된 주택이라고 이렇게 공고문에 명시했는데, 주택 진입로가 미확보된 주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입로가 없으면 결국 맹지가 되고 그래서 LH 매입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억울할 일인데, 이 사례는 건축법 지정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에 접해 있는 그 도로가 6m로 합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그 부분의 지정도로가 무엇인지 그 효력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주택 진입로가 미확보된 주택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지정도로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매입 대상 주택과 건축법 지정도로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랫부분에 고가도로라고 있는데 이 고가도로는 글자 그대로 고가로 있으니까 그 밑에 땅도 다 보상해서 국유이겠죠. 그래서 그 국유인 도로에서 이 주황색이 6m라고 써있는 부분까지가 건축법 지정도로가 한 필지이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 십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건축법 2조 1항 11호 남목의 지정도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도로는 이 노란 필지에서 분할이 된 것이고, 또 이 두 번째 지정도로는 이 필지에서 분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된 이유는 이 근처에 다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나무구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이 소유자가 허가를 넣으면서 자기 토지를 도로로 6m로 내놓은 것이죠. 건축법 도로로. 그래서 두 필지 다, 이곳과 이곳 두 필지 다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매입 대상 주택, 이번에 이제 매입을 신청하려고 하는 이 주택이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입 대상 주택 소유자는 이 두 필지의 지정 도로의 지분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H가 공고한 주택 진입로가 미확보된 주택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LH가 이런 지정도로로 허가를 받은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했다가 이 소유자로부터, 지정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료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당했다면서 이것 가지고는 주택 진입로가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건축법 지정도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며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서 이 절차들을 보고, 그리고 지정도로의 효력, 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지정도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보면서 지정도로에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매입 대상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지정도로의 지분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비도시 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고, 또 6m 너비로, 6m 너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러니까 감옥의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 도로가 아닌 나무구 도로로서는 제일 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할 때 검토해야 될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이 지정도로가 사유지 않습니까? 사유인 지정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또 요구하지 않을까? 이것을 정확히 LH는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소유자가 혹시라도 통행을 막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건축법 지정도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지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건축법 44조에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접도 의무라고 하죠. 건축물의 대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또는 건물의 대지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의 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느냐? 건축법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있는 가목과 나목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건축법 2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2조는 건축법의 정의 그래가지고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11호를 보면 도로란, 아까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는 그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행만 할 수 있는 도로도 안 되고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로서 너비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3m를 허용할 수 있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막다른 도로가 이제 골목길이 끝나는 것이 이제 막다른 도로지 않습니까? 통과도로는 끝나지 않고 동서남북도는 좌우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말하고, 막다른 도로는 이제 끝이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 그 끝이 있는 도로까지, 그 끝부분까지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면 되고, 35m 미만이면 너비 3m가 되며, 35m가 넘어서면 너비 6m가 있어야 되는 것이 건축법 도로입니다. 나목의 지정도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앞서 봤듯이 35m가 훨씬 넘는 곳이기 때문에, 요 큰 길에서부터, 공로로부터,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죠. 도시계획 시설 도로로부터 35m가 넘는 곳이기 때문에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는 이미 있는 도로를 말하고, 예정도로는 앞으로 만들 도로를 말합니다. 자, 가목에는 다음 강목 어느 하나라고 했으니까, 가목에는 국토계획민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라는 것은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0여 가지 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행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시돼서 이제 대부분 사도법, 사도를 제외하고 이런 도로는 전부 국가 소유이거나 아니면 공유가 되는 거죠. 국공유가 되는 거죠. 지자체 소유로서. 그래서 가목은 소유는 국공유이고, 사도법은 사도를 빼고 말입니다. 이고 행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이제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나목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지정도로인 건데, 이 지정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건축법 45조에 보면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건축법 4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지자체장이죠. 2조 1항 11호 남호구에 따라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봤던 이 도로가 사유지이지만 만약에 이곳에 허가를 받을 때, 이곳에 허가를 받으면서 이 도로를 만들었다면 이 도로 소유가 이 허가 신청한 사람과 같으면 분할해가지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관리대장에 올려달라고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제3자 타인의 소유다라고 하면 이 소유자로부터 이 사람이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내 토지를 건축법 도로로, 그러니까 공로로 사용하는데 동의를 해서 그 동의한 근거를, 그러니까 위치, 길이, 너비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면적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소유자로부터 인감과 인감 도장까지 날인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도로관리대장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자체장에게 이 토지를, 지정도로를 나는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법 211조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건축법 도로로 해서 공로로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라도 통행을 막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민법 2조의 신의칙 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법 108조 또 110조에 의해서 벌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8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조, 그러니까 건축선,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은 건축선을 적용을 받거든요. 건축법 도로 내에는 건축법 47조에 의해서 다른 시설물이나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47조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47조를 위배하게 되면 이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7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선에 대한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건축선은 뭐냐?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로 한 것과 대지하고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 건축선을 넘어서 도로 쪽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 건축법 도로에는 시설물이나 뭐 건축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건축법 도로로 쓰라고 해놓고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은 나만 쓸 수 있다. 다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뭐 민법으로 볼 수도 있고 공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지자체장에게 이 도로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공했는데 그 사람에게 지자체장한테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할 때 도로가 없어가지고 이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을 때 조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지만 뭐 도로로 쓰는데 비용을 얼마 주겠다, 사용료를 얼마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이 이게 한 사람 소유였는데 이 사람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땅을 팔면서 이 도로를 5년간은 무상으로 써라. 그리고 5년 후에는 사용료를 다시 정하자.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사고 팔았어요. 그랬는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년 후에 이 사람은 이 원주인하고 약속했던 5년 후에는 사용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지정 도로가 되면 아까 건축법 79조에 의한 위반 건축물 그리고 108조라 비도시 지역에는 110조에 의해서 엄청난 처벌이 있었죠. 3년 이하의 징역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건축선을 위반하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도로는 소유자라도 3년 이하의 징역 5억 이하의 벌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도 47조에 의한 건축법 47조에 의한 건축선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용료는 아까 지자체 장에게 이걸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해서 주변 주민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공로가 되도록 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로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자기가 허락을 하는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해놓고 다시 그걸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이라는 건 이제 건축법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이 매입 대상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을 허가받으면서 이 건축법 도로에 지분권이 없다 보니까 허가권자가 아마 행정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이 지정도로에 지분을 매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일부를 매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물건을 공유를 해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 소유로 된 때는 공유로 한다. 그래가지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단독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팔거나 그 변경은 지금 도로인데 도로 아닌 것으로 이제 바꾸는 걸 변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 변경을 할 때는 전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도로 아닌 걸로 바꾼다든지 이럴 때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에 관한 사항, 지금 현재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 그러니까 지정도로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독으로 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보존행위는 뭐 과반수 아닌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권자의 권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정리를 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소유자 스스로 지자체 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그 지정한 근거를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에 만들어져 있는 이 지정도로는 공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 진입로가 확보된 주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이 길에 접혀져 있는 이 모든 필지들이 맹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도로를 없앨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도로 어느 한 사람,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어느 필지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도로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안에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도 없고 또 소유자도 사용료를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정개축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청구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건축법과 민법에 의해서 확실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 해석은 여러분이 멤버십 전문용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